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3과목 드디어 첫 시간 진행할 때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보세화물 관리 제도 부분 들어갈 텐데,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세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보세 화물에 대한 관리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소 이제 좀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 불편하지만 좀 등장을 할 텐데, 제가 이제 늘 강조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시험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다 보니까 이제 키워드들 중심으로 그 부분만 핵심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으로 조금 학습 범위를 줄여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중요한 키워드들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총설 부분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자, 용어의 정의 부분부터 들어갈게요. 자, 용어의 정의 부분 보시면은 이제 저희 각 고시에서 등장할 때 법 보면은 보통 1조에는 이제 그 법의 목적, 고시나 법의 목적이 등장을 하고 2조나 이제 3조에는 이후에 나올 용어에 대한 용어 정의가 거기에 이제 한꺼번에 등장을 해요. 즉 보통 이제 저희 과목도 용어의 정의가 등장한다라면은 그 법 내용들을 이제 그대로 차용을 해서 가지고 온 내용들입니다. 이 용어의 정의 부분들도 이제 저희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굉장히 내기가 편한 문제예요. 다음 중 이제 용어의 정의가 잘못된 것은이라고 하면서 핵심 단어 몇 가지만 좀 바꿔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 부분도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좀 잘 봐두시고요. 특히 이제 세관 지정 장치장 운영인, 뭐 선박회사 위험물, 뭐 화물관리 세관 공무원, 세관 화물 정보 시스템 이거 봐도 그냥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예, 저희 보세 구역 관리할 때 이제 세관 지정 장치장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학습을 하고 왔고 운영인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운영인이라는 부분이 범위가 조금 넓혀져 있어요. 보면은 특허 보세 구역 운영인, 지정 보세 구역은 우리 화물 관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다 통칭해서 운영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디테일한 차이점 부분들만 좀 잘 짚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선박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선박회사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선박회사라고 했다고 선박만이 아니고 우리 수입하는 거 선박 항공기죠. 그래서 항공기를 이제 포함하는 개념으로 등장을 했고요. 위험물은 이제 폭발이나 유독 부식, 방사, 산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 세관 공무원에 대한 얘기, 세관 정보 시스템은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도 역시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인데, 자, 그 다음 등장하는 이제 BL제시 인도 물품과 관리 대상 화물, 이 두 가지는 조금 이제 봐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BL제시 인도 물품 같은 경우에는, 그 BL제시 인도 물품의 대상이 무엇인지라는 부분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BL제시 인도 물품이라는 건 우리가 원래는 수입 신고를 하죠. 수입 신고를 하고, 이게 수리가 돼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수입 절차인데, 좀 예외적인 화물들, 뭐 해외 국가 원수가 가지고 오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견 나가 있던 해외에 우리 국군들이 이제 돌아오면서 가지고 오는 물품이라든지 또는 행랑에 의한 뭐 외교 문서 또는 기타 이제 기본 문서들 그런 문서들이 들어올 때는 뭐 일반적인 수입 신고까지 굳이 필요가 없는 물품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BL 이제 운송장이죠. 이 운송장만 제시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세관에서 수입 신고하면 수리해 주죠. 역시 마찬가지로 BL 원본을 이제 제시를 하면 이거 원본을 내야 돼요. 네, 원본을 제시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번호를 부여를 해주고 수입 신고할 때 이제 우리 이전에 입항하면서 적합 목록 생성되죠. 적합 목록별로 화물 관리 번호가 또 생성돼요. 이건 이제 저희 입출항 절차 부분 갈 때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듯이 수입 신고를 할 때 그 화물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관리 번호가 하나 필요한데 마찬가지예요. BL 제시하는 이 물품도 그 화물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번호를 하나 이제 생성을 해놓고요. BL의 그 번호를 기재해서 다시 이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은 바로 출고 가능해져요. 반출이. 네, 그래서 이제 BL만 제시하면 인도가 가능하다 그래서 BL 제시 인도 물품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품들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들 여기서 번호를 부여할 때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할 때는 수입 신고 사항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검토하죠. BL 제시 인도 물품 같은 경우에는 BL이 딱 들어왔을 때 BL에 물품에 대한 명세가 들어있죠. 이 명세를 기초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맞다 그러면은 일로 가지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냥 신고해라. 네, 이렇게. 그래서 이 BLGC 인도 물품은 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BLGC 인도 절차를 타고 갈 거냐,
일반 수입 절차를 타고 갈 거냐라는 부분들이 비엘 지시를 했을 때 세관에서 그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대상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같이 보시면 이제 외교 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 대상 물품, 다음 외국의 원수 또는 그 가족 수행원이 가지고 오는 면세 대상 물품들. 자, 여기서 핵심 부분들은 이제 외교 행랑이나 이제 외교관 또는 이제 해외 국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면세 대상 물품이라는 거예요. 일반 물품 전부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외교 행랑이나 외국의 이제 원수나 그 가족 수행원이 가지고 오는 물품들은 그 면세 대상. 예. 외교 행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 1과목에서 배웠을 때 이제 소액 면세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외국의 원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물품 면세라든지 아니면 외교관 면세. 이제 외교관 면세보다 외국의 원수는 특정 물품 면세 쪽에 이제 많이 있었죠. 자, 그다음 장래를 위한 유해와 유골들. 예, 그 부분들은 이제 화물 특성상 화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예, 인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이제 관례상 이 부분들은 이제 수입 신고를 생략하는 거고요. 수입 신고 사실 이제 물품을 신고하는 거라는 이제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이제 그렇다고 해도 거래 대상도 아니고 물품으로 취급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신문 뉴스 취재를 한 필름인데, 이제 문체부 장관에 등록된 언론기관이 가지고 오는 물품들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제 1인 미디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데서 보도할 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이긴 하지만 문체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에서 하는 취재한 필름이나 녹음 테이프만 가능하다라는 거. 다음 재해공간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하는 그냥 자료들 또는 기록문서와 서류, 그리고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들 역시 전부 다 그 대상이 되는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3번부터 7번까지는 그냥 이제 단순히 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1번, 2번 같은 경우 이제 면세 대상 물품만 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잘 체크를 해두세요. 네, 그 다음 이제 관리 대상 화물인데, 이제 관리 대상 화물도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관리 대상 화물이다라고 했을 땐 그냥 용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자, 세관에서 근데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하겠어요? 검사하겠죠? 네, 검사.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모든 화물에 대해서 사람이 나가서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사 방법은 우리 검색기, 엑스레이 검색기 같은 검색기를 돌려서 이상한 게 있는지 없는지라는 것들을 이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즉시 검사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세관 공무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는 물품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관리 대상 화물이라는 건 이제 우범 화물 선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화물의 명세라든지 또는 이제 적화 목록 제출할 때 들어갔던 이제 품명들, 그런 것들 위주로 요즘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신학기다 그러면은 어린이용들이 쓰는 이제 학용품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름이다 그러면은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뭐 그런 제품들, 또 겨울이다 그러면 난방용기, 시즌에 따라서 그런 관리 대상으로 걸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상시적으로 걸려 있는 것들도 있어요.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방사성 제품 또는 이제 마약류 같이 단속이 좀 필요한 것들, 그런 애들이 이제 관리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관리 대상으로 시스템에서 선별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 검색기나 이제 즉시 화물 검사로 가게 됩니다. 여기 또 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일반 화물들. 네, 일반 화물들이 있고, 또 두 번째가 이제 특송 물품들. 특송 물품들이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송 물품과 일반 화물 같은 경우 전부 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검사 절차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 물품들을 다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성 물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상들이 있어요. 일반 화물은 이제 이런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들로 끝나는데, 특성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긴급 탁송 물품들, 탁송 물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사 화물 같은 것들,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리 대상 화물들은 이게 어떤 대상들을 관리 대상 화물이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 얘네들은 어디에 보관할 건가? 보관 장소의 지정 부분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바로 뒤에 보세 화물의 장치 부분에서 각 화물별로 보세 화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보관 장소를 정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대상과 더불어서 어디에 그 대상별로 보관을 할 수 있는지라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같이 좀 학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특급 탁송 물품, 이사 물품, 유치 예치 물품, 보세 판매장 판매 물품 등이 있는데 얘네들 각각의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따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대상별로 보관 가능한 장소는 이렇게 연결해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함께 보관 장소 알아두시는 거 뒤에 이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자, 그다음 마지막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이제 축산물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류를 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등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을 봐보면은 식품에 식품용 기구용기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식 섭취할 때 쓰는 기구들 또는 이제 음식을 보관하는 보관 용기 이런 것들도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다 범위가 좀 넓다. 식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먹기만 하는 그런 상용되는 음식뿐만 아니고 좀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이후에 보세 화물 장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보세 화물 장치라고 하면은 그냥 장치는 보관이죠. 네, 보세 화물 장치에는 장치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자, 보세 화물 장치를 하려면 우리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얘가 보세구역으로 왔어요. 뭐 보세 운송 이제 보세 운송 파트에서 하고, 자 왔어.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여러분들 이제 보세사야. 화물이 왔어. 뭐 먼저 하실 거예요? 반입? 네, 반입보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화물에 대한 일치성 여부 검사죠. 네, 검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확인 정도. 그래서 전산상으로 이제 화물에 대한 관리 정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BL 번호라든지 또는 화물 관리 번호라고 하는 이제 그 화물에 대한 관리 번호가 있어서 전산에 이제 적화 목록 신고가 된 정보들을 그 관리 번호를 통해서 우리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번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국자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다른 게 들어왔어. 뭐 칼이 들어왔어요. 뭐 이런 건 이제 식기류니까 조금 오류가 있었나 보다. 이제 경미한 오류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막 국자가 들어온다 그랬는데 금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다른 물품이 들어왔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는 이상 여부에 대한 확인을 제일 먼저 해요. 그래서 이 이상이 있다, 뭔가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요거 이제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게 있죠. 세관장 보고 신고하는 이상 화물에 대한 신고, 이상 여부 보고하는 게 있고, 자 이게 이제 이상이 없다,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먼저 잡는 게 우리 반입 신고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죠. 네, 보관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하고 나서 보관이 끝났어요. 보관이 끝났다는 건 물품의 수입 신고가 아니라 수리됐다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죠. 수입 신고, 수리. 수입 신고와 수리. 자, 그 다음 이제 끝났어. 자, 그 다음 얘가 반출을 좀 바로 안 하고 싶으면은 뭐 일정 기간 더 보관을 할 수도 있지만 반출을 하겠대요. 자, 그렇다면 반출 신고를 하죠. 네, 반출을 하면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 반입도 반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반입과 반출은 시작과 끝이에요. 우리 보세 화물 관리, 보세 구역에서는 시작하려면 일단 검사하고 반입을 잡게 되면 이제 보세 화물 안에 구역 안에서 관리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끝나서 반출이 나간다고 하면 이제는 관리가 끝난 거죠. 이 상태. 이 상태고 이제 보관인데, 자, 이제 우리 보관 부분에서 여기에 이제 보관해야 되는 물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죠.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기본 대상. 자, 기본 대상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는 보관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대상 이제 외국 물품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외국 물품도 있고, 자, 그 다음 예외적으로 내국 운송을 하려는 내국 물품. 자, 얘네 둘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보세 구역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에 써놓은 절차는 기본적으로 좀 수입 절차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거고요. 보세 구역에 보관되는 물품은 이제 수출입 화물이 전부 다 보관될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외국 물품이다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 물품이 이제 보관되는 기본적인 원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이 기본 대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대상들이 있죠. 여기서 기본 대상이 있었다면 이제 예외 대상. 예외 대상은 더 중요해요. 뭐가 예외냐라는 부분들. 자, 기본적으로 요 외국 물품이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지금 방금 이게 수입의 기본 절차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등장한 것이다 보니까 이 외국 물품은 기본적으로 수입 물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1과목 할 때 했죠. 수출 신고가 수리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던 내국 화물이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내국에 있지만 외국 화물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렇게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어디서든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물품 소재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걔 보세구역 가서 수출 신고해라고 절차가 바뀌지 않는 한은 이 부분은 좀 뭔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충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인 외국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 보관할 필요 없어요. 네, 예외를 만들어 준 거죠. 자, 그 다음 검역 대상 물품. 검역 받아야 되는데 굳이 이게 보세구역까지 가야 된다? 그럼 가는 동안 병해충 다 옮기면 어떡할래? 라는 식으로 해서 검역 물품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수 물품들. 압수 물품이라는 건 이제 뭐 밀수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그 범죄의 확증이 있어서 그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고 국가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 거 이제 압수라고 하죠. 근데 그럴 때 이 압수 물품을 보세구역에 또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압수에 대한 절차적 실효성 자체가 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압수 물품은 빨리 뺏어서 어디든 일단 보관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늘 예외에 등장하는 우편물이 있어요. 네, 우편물은 이제 통관우체국에 보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일반 보세구역에 보관되지 않아도 되는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외, 기본 예외예요. 자, 근데 여기 예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예외가 되는. 자, 허가를 받아서 예외가 된다라는 건 그냥 이런 예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물품이 아니고 이거보다는 조금 특수한 일반 화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 화물이긴 일반 화물인데 뭔가 좀 달라야겠죠. 기본적인 화물보다. 자, 크기 너무 커. 우리 보세구역 요만한데 물건이 이따만해. 자, 그랬을 때 여기 못 들어오는데 라고 해서 너무 큰 애들 또는 우리 보세구역은 이거 보관하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무게. 제가 말하는 건 사실 조금 농담 섞인 거 아시죠? 보세구역이라는 건 사실 그만한 면적과 견고함, 보관을 위한 견고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우리 이 과목에서 했었죠. 이 부분들은 요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농담 섞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화물의 크기가 너무 과다하거나 이제 무게가 너무 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세구역이 일반적인 보세구역에 보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물품들. 그래서 예외를 만들어준 거죠. 일반 물품의 예외를.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기타가 있어요. 뭐 사실 크기나 무게가 과다한 것보다는 기타가 더 많아요. 뭐 의약품 같은 거, 뭐 특정한 보관 시설에 머물러야 되는 의약품, 뭐 미생물들이 있어야 되는 뭐 적정 온도와 실험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산동물, 특히 이제 어류 같은 것들, 얘네들은 이제 그 보관 설비가 있는 장소에 보관이 돼야 되죠. 보세구역에 막 그냥 어항 하나 갖다 놔서 물고기 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들. 이 전부 이제 예외 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외 대상과 허가 예외로 나눠놓은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얘네들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이제 일반 화물인데 여기 네 가지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화물인데 굳이 다른 데 보관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 일반 보세구역에 보관을 할 수 없구나라고. 하게 되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보세구역 보관이었죠. 근데 보세구역 외 보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타소장치 보관이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 법상 표현으로는 보세구역 외 보관 허가 절차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정도 이제 보시면 이제 보세구역의 장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시게 된 거고요. 요거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관을 할 때 이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장소 우리 지금 이거 보세구역 전체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요거보다 보세구역 보관하는 게 지정장치장도 있고 특허 보세구역도 있죠. 네, 있고 그답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보세구역 외 장치장으로 허가받은 그런 장소도 있고 저는 여러 장소가 있는데 이 보관 장소는 그럼
누가 어떻게 선택하는 거냐라는 부분들 판단이 들어가야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요 앞단계에서 와야겠네요. 어디로 갈지에 따라 보세 운송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은 이제 누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자, 그 부분 이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 화물의 장치 부분부터예요. 자, 보세 화물의 보세 구역의 내 장치 원칙 두 가지 물품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이 두 가지는 보세 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이 원칙 일단 잘 알아두시고요. 화물 대상 두 가지예요. 외국 물품과 내국 운송하려는 내국 물품.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다 하지만 내국 물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보세 구역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예외적인 대상 한 가지만 선택해 놓은 거죠. 자, 그다음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그래서 보세 구역에 안 보관해도 되는 물품들이 이제 쭉 등장하는데, 자, 수출 신고 수리된 물품들 또는 이제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검역 물품, 압수 물품, 우편 물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인 예외 대상이에요. 아까 여기 이제 한 가지 빠뜨렸는데, 요 재해 그 밖에 이제 부득이한 사유, 이제 기타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뺐고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과 검역, 압수, 우편물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외가 되는 대상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다만 크기 또는 무게가 과다해서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착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등장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조금 뒤에 이제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에 대한 절차만 따로 이제 다룰 거예요. 이 부분이 뭐 대상 물품도 있고 신청하는 것도 있고 보세구역 외 보관 장치 기간도 있고, 그리고 요거 하는데 수수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허가 대상이 이거구나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제한이 있대요. 자, 뭐가 제한이 있느냐? 보통 보면 이제 보관하기 어려운, 보관할 때 일반적인 시설로는 보관할 수 없는 위험물이라든지 뭐 살아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보세구역이 장치를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장치를 못한다기보다는 그러한 시설을 갖춰야만 장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화질, 폭발성 물질이라든지 부패할 염려가 있거나 살아있는 동식물은 장치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보다 밑에 있는 제한의 예외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물품 장치를 위한 특수 설비를 한 보세구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결국 보관 설비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 보세 구역할 때도 했었죠. 이제 인화질이나 폭발성 물질 보관할 때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은 그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 물품 취급자에 대한 단속, 세관공무원의 파견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임시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임시계청이라는 거 세관공무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관의 개청 시간은 일반 직원이랑 똑같아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에 대한 개청 시간인데, 청이 이제 관세청의 청이에요. 그 청이고, 그다음 이제 개청이라는 게 개가 이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청과 폐청, 굉장히 옛날식 표현인데 그렇게 계속 쓰고 있어요. 세관의 개청 시간, 그러니까 업무 시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업무 시간에 이제 보세 화물에 대한 이제 신고, 요거 이제 반입 신고라든지 이제 반출 신고 이런 행위들이 다 이제 업무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업무 시간의 예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더 많죠. 화물 관리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만 해? 외국에서 이제 와서 화물을 이제 24시간 다 도착하고 하는 건데, 화물의 반출입 절차 부분들은 사실 24시간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 개정 시간에 이제 적용을 받는 것들은 이제 수입 신고 같은 것들 이제 좀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반입 신고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세관의 이제 어떤 확인이 필요한 업무들, 그런 확인이 필요한 업무들은 개정 시간에 적용을 좀 받는 거고, 화물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 없다라고 하는 항목들만 이제 개청의 예외로 빠져 있습니다. 개청 시간의 예외인 24시간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신고는 사실상 이제 화물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개청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수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사가 생략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출 물품 같은 경우에는 개청 시간 이외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개청 시간이라는 개념 정도 이제 알아두시는 거가 이제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러한 원칙적인 개청 시간 이외에 업무 처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들, 자, 그런 경우에는 임시 개청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임시 개청이라는 건 우리가 9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개청 시간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이외의 시간을 좀 열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무원을 야근시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임시개청입니다. 물론 임시개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 공무원의 이제 초과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발생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 업무 시간 외에 일을 볼 거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라라는 식으로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되겠고요. 임시개청 있고 여기서 이제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라고 등장하는데 임시개청을 신청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물품들이 언제 들어올 겁니다라고 이제 예정 시간과 더불어서 그 화물에 대한 정보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개청 시간 지나서 요 통보서가 허용이 되면 그 개청 시간에 맞춰서 이제 업무 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통보서 제출의 예외 사유는 그러한 통보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편물 같은 경우 우편물은 사실 수입 신고를 안 하는 거다 보니까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것들은 내야 돼요. 근데 왜냐면 수입 신고랑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수입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우편물은 굳이 그런 거 신청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우편물 부분들 있고요. 통보 시간 내에 물품 취급하는 경우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보세 공장에서 보세 작업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보세 작업이지 보수 작업이 아니에요. 보수 작업은 보수 작업 승인 받고 해야 되는 거고 보수 작업 승인 세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수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틀린 내용이 되고 보세 공장에서 보세 작업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보세 공장 제조 가공하는 곳이죠. 제조 가공 해도 돼요. 해도 돼. 근데 보수 작업을 하는 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 좀 단어에 좀 유의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세 전실장, 전시장과 건설장에서 전시 건설하는 거 이제 당연히 이제 보세구역에서 그 업무 하기로 특허가 나와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통보를 안 해도 됩니다. 항구나 공항에서 이제 하역 작업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예외죠. 언제든 화물이 들어와서 하역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역 작업 대신에 이제 뭐 반입하거나 그 화물을 반입할 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또 관리 대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었던 하역해서 이제 물품을 장치하고 반입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 대상이 걸렸어. 그러면은 이 반입 못 잡아요. 물건을 내릴 수 있지만 반입을 못 잡아. 그러면 이제 물건 검사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재해 기타 불가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물 시간에 했었던 내용도 이제 꽤 많죠. 지금 요 장치에 대한 부분까지 했었고, 제가 이제 설명은 앞에 이제 화물 분류 기준과 반입과 반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이제 화물 분류 기준과 반입 장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올 거예요. 화물 분류 기준도 기본적인 분류 기준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특정 물품들, 제가 이제 처음에 용어에 설명 드릴 때도 관리 대상 화물의 대상별로 보관될 수 있는 장소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특정 물품에 대한 화물 보관 기준들이 이제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기준들을 좀 설명드리려면 말씀드릴 내용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엔 이제 별거 안 했네요. 용어의 정의 부분과 보세 화물의 장치 원칙 정도를 했었는데, 자, 용어의 정의 다른 부분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고, 이제 이 중에서 BL제시 인도 물품과 관리 대상 화물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BL제시 인도 물품은 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관리 대상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대상 화물에 대한 분류 부분도 이제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에 해야 할 보관 기간과 묶어서 같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세구역 장치 원칙,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 두 가지는 이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할 수 없는데 내국 물품은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는 물품만 해당된다라는 점. 자, 그리고 보세구역 장치 원칙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쭉 있었는데 이 중에서 크기나 무게, 기타 그 밖의 사유에 의해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다음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제한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상 제한이라는 부분들은 그 제한 물품들, 제한 대상 물품들을 보관하기 위한 특수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임시개청에 대한 얘기했었죠. 세관의 근무 시간도 이제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라 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이 있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임시개청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절차고요. 여기서 통보서를 제출해도 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데 예외 사유 몇 가지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편물 같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물만 해당된다라는 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화물의 분류 기준부터 이제 물품의 반입과 반출 그리고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이번 시간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시간에 하지 않았던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첫 시간이었고 여러분들 이제 마음가짐 잘 다지셨죠? 이번 시간에 했었던 정도로 다음 시간도 좀 잘 압축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